안녕하십니까. 캐나다 알버타주에서 발행되는 CN드림 신문사에서 안영민의 세상 읽기라는 칼럼을 쓰고 있는 안영민입니다. 이번 주부터 칼럼을 다시 쓰기로 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영상도 처음 만들어 보게 됐네요. 평소 발음도 좀 분명치 않아 가지고 어떻게 뉴스를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되는데 어쨌든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하나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주마다 영상 만들어질 건데 지면에 칼럼하고 내용은 비슷하고요. 글이 아니고 말로 설명하는 거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고 다양한 소식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숙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한 주간 꼭 알아야 할 소식 전해드린다는 그 사명감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데 오늘 시간이 2023년 2월 21일 저녁이고요. 먼저 세계 뉴스부터 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꼭 1년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다가오는 봄에 대공세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들리고 며칠 전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갑자기 방문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군이 없는 전쟁터를 방문한다. 정말 전격 방문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이후 처음으로 국정 연설을 했는데요. 이번 전쟁의 책임이 전적으로 서방 국가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말로는 서방 국가들이 분쟁 지역이 발생하면 그곳에 무기를 팔면서 글로벌 전쟁으로 확대시킨다는 것인데 자기네는 그것을 억제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고 군 사상자만 지금 수십만 명이고 민간인 사상자도 2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인도주의적 재난을 초래한 당사자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일부분 전혀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미국은 무기 판매가 작년에 전년 대비 49%가 증가했으니까 다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이죠. 전쟁이 났거나 혹은 전쟁이 날 조짐이 있는 지역이 생기면 중동이든 동아시아든 어디든 정치권과 무기 판매업자가 똘똘 뭉쳐서 군수물자를 팔아먹는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도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만 7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고요. 지난 100년 동안 유럽에서 발생한 최악의 자연재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생존자 구조 작업도 사실 엊그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두 차례 강진이 발생해서 추가로 건물이 무너지고 사상자가 생기는 등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좀 가볼까요? 먼저 정치 분야가 가장 눈길을 끄는데요. 굵직굵직한 일들이 터지면서 진보와 보수 양쪽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쪽 진영의 논리가 정반대여서 누가 정의롭고 누구 말이 진실인지 사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언론이 씌운 프레임에 자유롭기가 쉽지 않죠. 사실 프레임이라고 하면 뉴스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틀을 만들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대장동이나 도이치모터스 비리 의혹 기사들이 식상할 뿐입니다.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 사건도 복잡합니다. 좀 대충 정리를 좀 해볼까요?
검찰은 지난 16일 대장동과 성남 FC 사건을 묶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았을 대장동 개발은 공공이 개발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개발 계획의 설계자로 지목받고 있었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서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인데, 이 대표는 오히려 이 사업을 통해서 성남 시민에게 그 이상의 돈을 환수해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산법이 다른 거죠. 어느 부분을 사업 비용으로 보느냐 또는 이익 산정에 포함시키느냐, 검찰과 이 대표 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죠. 그만큼 한동안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은 아마 이 영상에 나가는 24일 날 금요일 날 국회로 전달될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 27일 날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으니까 부결될 가능성이 많지만, 설사 통과되더라도 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국에 이재명 대표가 도망간다? 그거 상상하기가 좀 힘들죠. 예상대로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검찰이 다음 달쯤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법정에서 아마 모든 혐의들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들 외에도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건의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마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데칼코마니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도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눈에 들어온 것만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 대표 승부수는 대장동 특검 카드입니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을 묶어서 정부 수사기관이 아닌 특별검사를 통해서 모두 까놓고 심판받자 그렇게 나섰는데,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나올 때마다 일일이 해명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가 조작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사실 기소되고 또 일부는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3년 동안 이 사건이 이어졌는데, 사실 잠재적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김 여사만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도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차라리 떳떳하게 조사받고 죄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증명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캐나다로 잠깐 시선을 좀 돌려보면은 알버타 스미스 주수장 작년 가을에 취임했는데 좀 튀는 스타일이어서 주목을 좀 많이 받죠.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사는 토론토나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연방정부 트리도 하고 스미스하고 그 좀 엇박자 그런 게 좀 관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스미스는 캐나다를 연속 에너지 강국에서 청정 에너지 경제로 전환시키겠다는 트리도 연방정부 계획이 알버타의 주 산업과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는 위헌적이고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이다,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탄소 배출량 제로 그런 시대로 가야 하는 거는 그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과연 비탄소 분야로 바꿀 때 그 일자리를 만들고 또 전환하는 게 그 트리도가 말한 대로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기후와 에너지 교차점에서 현명한 해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지혜를 좀 짜내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오늘 아침 제가 기사를 써서 남기긴 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캐나다 통계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
알버타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국 평균이 1월 현재 153.9인데 알버타주가 16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면에 BC주하고 퀘벡주가 물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료품 비롯해서 거의 전 종목이 알버타주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인데 단 하나 에너지 분야는 좀 가장 낮습니다. 그 전기, 휘발유 그거만 보면은 전국 최저인데 주정부에서 전기 요금을 인하하고 주정부 유류세 금년부터죠. 그 중단했기 때문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전 지금 토론토 살고 있는데 캘거리에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캘거리에서 살다가 떠나온 지 13년 됐네요. 알버타주 사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사는 사람들은. 알버타 사시는 분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올해와 내년 알버타주가 캐나다 모든 주의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가 상승과 기술 부음으로 주정부 재정 흑자는 물론이고 오피스 타워의 공실률도 크게 떨어졌고 주당 평균 임금도 가장 높고 이민자 유민 유입도 가장 많고 그런 것들이 이곳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토론토는 경기 침체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장사를 하는 많은 한인들이 손님이 줄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식당 서버 자리도 요즘은 나오지 않아가지고 구직난도 좀 심해졌고요. 음식 재료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음식값을 올려야 하고 그러니 더욱 손님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장사를 못하겠다고 매물로 내놓은 상점도 이제는 제법 많고 부동산 경기가 또 안 좋으니까 건설업 그런 관련 업종 종사자들도 일자리가 없어졌고요. 제가 아는 분 하나는 장사 안 된다고 사장이 임금을 깎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분도 제가 아는 분인데 평소에 레노베이션 하는 분인데 요즘 너무 일거리가 없어서 인기 있는 그 한국식 닭 요리 그거 한번 해볼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밴쿠버도 마찬가지인데요. 밴쿠버 부동산 시장 그 기록적인 침체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중간중간에 우리 기자들 리포트도 또 들어보는 시간도 좀 갖고 조금 심도 있게 좀 전해드려야 될 그 이슈가 있으면은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주간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